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요즘 나스닥 기준으로 하루에 툭하면 2%씩 그냥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파월이 미국의 고용은 튼튼하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렇게 자랑하던 고용이 무너지니 증시도 따라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이번 하락이 8월 달의 하락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월 초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면서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월 초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장대 음봉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그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 먼데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달 상황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9월 초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고용 보고서가 애매하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그 이후 추가적인 급락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달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하면 당장 폭락이 한 번 더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일 텐데요. 도대체 시장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에서 경기 호황을 맞이하면서 채용 공고 건수가 급증했었는데요. 며칠 전에 발표된 채용 공고 건수를 보면 이 수치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고용이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자 1명당 빈 일자리 비율 역시 1.07배로 하락하면서 2018년 4월 수치까지 내려왔습니다. 빈 일자리가 많아야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경제가 살아날 텐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본게임인 노동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에 나온 경제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용보고서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9월 6일 저녁에 고용보고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용 상황이 안 좋긴 했습니다만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실업률을 볼까요? 지난달에 4.3%가 나오면서 샴의 법칙에 따라 공식적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실업률에 대해서 약간 걱정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4.2%가 나오면서 살짝 낮아지는 모습이었고요. 게다가 예상치 그대로 나오면서 우리를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인데요. 예상치인 16만 4천 건보다 살짝 줄어든 14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부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크게 낮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지표가 무난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그날 왜 이렇게 미국의 4대 지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을까요? 이날 하루 주가 흐름을 보면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빅테크는 대폭락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는 다 같이 손잡고 다이빙해버렸습니다. 정말 최악의 하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를 여러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항상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높게 발표해 놓고 몇 달 지나고 나서 다시 낮게 수정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러한 행동을 했고 이게 바로 들통나 버렸습니다. 최근 2달치 고용자 수를 은근슬쩍 하향 조정시켜 버렸는데요. 2달 동안 합쳐서 5만 2천 명 정도 하향 조정시켜버렸습니다. 원래 평소라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바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지난 소식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제지표를 하향 조정시키는 것에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부진한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연준의 2인자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악화하면 연준이 더 큰 폭의 인하로 대응해야 하고 이는 연착륙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장기적인 목표에 근접해지고 고용시장이 완만해지면 1년의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하고 여차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하락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강력한 금리 인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씩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50bp씩 내리는 빅컷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평소처럼 조금씩 금리를 내려선 되겠어? 증시도 무너지고 있잖아. 올릴 때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팍팍 올렸잖아. 내릴 때에도 팍팍 내려줘라고 연준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의 정상화가 발생해버렸습니다. 음영침 부분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이고요. 보라색 선으로 표기한 것은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수년간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보다 낮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 구간에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이 둘의 역전 폭이 이렇게 줄어들더니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이게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 항상 경제 위기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가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이게 드디어 정상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한 이후 18개월 정도가 지나면 경제 위기가 터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가 발생한 이후 수개월 이후에는 경제 위기가 터지곤 하죠. 역사적으로 늘 그래 왔었습니다.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의 경제 위기도 그랬었고요. 그 전전 경제 위기도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경제가 안 좋게 흘러가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 경제 위기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요. 경제 위기라고 하면 10년물과 2년물이 아닌 10년물과 3개월물 국채금리 차이로 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워런 버핏도 큰 기여를 하는 중입니다. 워런 버핏이 최근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이 많은 현금을 언제 다시 투자할까? 그 시기가 바로 증시의 바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워런 버핏은 주식을 팔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워런 버핏은 9월 3일부터 5일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1870만 주를 팔아 7억 6천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버핏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이번에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판 게 아닙니다. 7월부터 현재까지 버핏은 은행주를 꾸준히 팔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총 매각 대금이 70억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한국 돈으로 거의 10조 원입니다. 도대체 버핏이 언제까지 주식을 팔지 이것이 멈추는 것을 봐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율이 11% 정도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주식을 팔아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주식 매각에 대한 공시 의무가 사라지게 되죠. 그렇다면 버핏이 남몰래 주식을 팔아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겠는데요. 이거 첩첩산중이네요. 그리고 며칠 전 인공지능 대장주 중 하나인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는 바로 10% 하락해 버렸고요. 이와 함께 반도체 섹터가 일제히 하락했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몇 주 전에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른쪽 위에 띄워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매매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연준이 우리의 생각대로 금리를 팍팍 내릴 수 있을까요? 아직도 연준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증시에 대한 저의 실시간 분석, 저의 실시간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